안녕하세요. 차트외과 김내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산해강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이전 영상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전 영상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볼 만한 종목입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그런 안내보다는 조금 학습에 조금 중점이 되어 있는 좀 종목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이 정산해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숨겨진 거래량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정산해강을 꼽은 이유는 그러한 숨겨진 거래량의 비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쉬운 뭐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한번 이 종목을 선택해 봤어요. 정산해강은 제가 3 개월 전에 관심 종목 사선 공개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보시고 적절한 타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매수를 하시든지 해 보라. 아니면은 얘를 가지고 극소량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봐라라고 안내를 해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요때 요 영상, 그리고 요 영상, 그리고 요 영상 총 3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정산해강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언급을 드렸었고, 기타 타 종목을 통해 가지고도 한번 가끔씩 이제 언급을 해 드렸었던 종목인데, 최초로 실제로 나갔던 시기는 이때예요. 3월 12일 날. 이때 이 종목이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우리나라 배관 기업으로서 좀 탑 클래스에 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꽤나 큰 하락세를 이어나가다가 우상향 추세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 최근에 났었기 때문에 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매수 타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 그 기준 외에도 얘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 같이 따라주는 거래량,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기준봉. 기준이 되는 이제 기준봉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상향 추세에 접어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가격 이동표로 봤을 때도 448 일선을 얘가 이제 넘어서서 뭔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려고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에 돌입할 시기가 된 녀석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하에 따라서 관심 종목 사선으로 안내를 해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하락 추세였던 종목이 우상향 추세로 바뀌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였고, 거기에 맞춰서 224, 448 일선이라고 하는 모든 이동 평균선을 뚫고 위에 안착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기법들을 모두 합쳤을 때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서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보면은 안정적으로 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 왜 일전에는 크다 큰 이제 안내가 없다가 최근에 안내를 해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슬슬 우리가 전 고점 근처까지 부근에 왔기 때문에 매도 사인이 슬슬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분봉으로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급등해서 올랐을 때 보시면은 상한가에서 굉장히 큰 물량들이 잡아먹히면서 쭉 아래로 빠졌고, 한 번 더 상한가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쭉 그대로 빼낸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부 수익 실현이 일어난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게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거면은 여기 있는 상한가에 이제 물려 있는 종목 물량까지 다 싸잡아 먹으면서까지 이제 상승을 할 힘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 상한가가 종가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마감되지 못하고 쭉 밀렸고, 그다음에도 위아래로 꼬리를 치면서 지금 애매한 상승 구간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얘가 기준봉 매매로 봤을 때 3 거래일 윗동안 이 종가상 위에서 거래량 죽여가면서 3 거래일 동안 요 위에서 만약에 논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그런 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미 아래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의 에게는 굳이 요 단기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다가 베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준봉 매매로 될 수 있는 부분도 나와서 플러스 되는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봉상 거래량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뭔가 물량 정리가 된 듯한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요인하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하고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의 경우인 바로 거래량 이 거래량이 주식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래량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뭔가 시그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한번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산의 강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라고 하면은 이날 흐름이 좋았을 때 상한가에 일부를 걸어 놨었겠죠. 그쵸? 그리고 상한가에 걸어 놓은 놨는데 팔렸는데 얘가 다시 상한가가 금방 바로 풀려서 내려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더 많은 물량도 또 위에서 정리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려왔을 때 정리를 마저 하거나. 그게 리스크 관리적에서는 현명한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내가 여기서 불안해 가지고 '상한가 한 번 더 가겠지.'라는 기대감에 한 번 더 상한가에다가 나머지 물량을 전체를 다 실었거나, 또는 일부 더 다 실지는 않더라도 또 비중을 더 취해 가지고 상한가에다가 매도를 하셨더라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잘한 선택인 거예요. 음. 지금 요쪽 윗구간에서 뭔가 일부 수익이 분할 매도가 나가신 거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요 윗구간에서 이제 비중을 꽤나 많이 털으셨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윗꼬리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에서야 뭐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굉장히 거래량이 많아 보이고, 요렇게 보면은 차트상 요렇게 보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턴 것 같은 흐름이지 않나요?'라고 해석을 해서, 여기서 그러면 '고점에서 분할 매도가 한번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분할 매도 나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구간들을 보시면서 요런 구간들, 과거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에서 분할 매도가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때는 굳이 영상을 찍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때는 분할 매도가 나가 봐야 정말 조금씩만 나갔어도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왜? 그것 또한 우리가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요렇게 봤을 때 5월 20 일하고 5월 4 일인데, 5월 20 일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죠. 그래서 5월 20 일을 보시면은 갭을 띄우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져 나오고, 엄청나게 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때까지 많은 매수가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죠. 그쵸. 그리고 일부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쪽 구간하고 이쪽 구간에서 이미 이 거래량을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한 번씩 또 나와 줬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뭔가 일부 세력이 요 종목에 대해서 뭔가 호재가 될 만한 뭔가 시그널을 이미 사전에 알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갭을 띄어 가지고 이미 시초부터 이미 매집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면서 끌어올렸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상승하는 녀석들에게 계속해서 매수세를 붙이면서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던지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먹을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요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물을 좀 타고 인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초를 갭을 띄우고 올리는 척하더니 뭔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먹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이 현재가를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갭을 띄우고 이제 주가를 올릴 때는 세력들이 여기 있는 물량들을 잡아먹으면서 시장가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 적당히 이제 물량 매집했고 적당한 주가에서 뭔가 얘를 주차시키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수세를 뚝 끊죠. 뚝 끊으면은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시장가로 던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고점 대비 주가가 이런 장대 양봉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점점점점점점 빠지면서 요런 모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점점 빠지면서 요런 식의 뭔가 망 영망치 모양을
보여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들고 있던 나머지 수익을 내고 있던 개미들도 겁이 질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는 거죠. 또는 여기 위에다가 살짝살짝 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바로 시장가로 던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세력들은 신나게 시장가로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마냥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아요, 마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니네들 물량 내가 먹으면서 떨어질래."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 주가를 올릴 때는 여기 있는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시장가를 올렸다라고 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 여기다가 물량을 쌓아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가지고 개미들이 시장가로 던질 때마다 어떻게 하냐? 내가 걸어 놓은 매수를 이제 다 체결시키면서 가격을 떨군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적정선 이상으로 만약 얘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다시 지네들끼리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의 형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 얘는 지금 상한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이 다 잡아먹었을 수도 있고 세력이 다 잡아먹는 일부만 다 잡아먹는 척을 하고 나머지는 개미들이 다 잡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불타는 개미들이. 그러면서 고점에서 세력들이 만약에 물량을 폭탄 투하를 빵 해 버리면은 쭉 빠졌다가 낙폭과대를 노리고 들어오는 단타 개미들에 의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때에 비해서 이제 위의 고점 상한가에 굉장히 많은 잔량을 잡아먹었다고 했을 때 요런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쳤을 때 그 상한가의 물량을 세력들이 잡아먹어 줬냐 아니면 개미들이 잡아먹어 줬냐를 알려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력들이 상한가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여기까지 꽉 채워진 캔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런 식의 캔들이 나왔겠죠. 근데 너무나도 많이 밀었죠. 이 상한가에 있는 물량까지 다 잡아먹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가 적절하게 나가 줬어야 되는 거다. 그다음 날에서라도 뭔가 이쪽 이 캔들 종가상이라서라도 뭔가 분할 매도가 한번 나가 주면은 "굉장히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여기 있는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나오고 했을 때 분봉을 봤을 때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요런 식의 캔들이 여기가 아니라 어 한 요런 위치에서 만약에 요런 꼬리 긴 요런 위치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분봉이 나왔으면은 그거는 내가 매집봉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지금 차트 상태가 어때요? 뭔가 앞에 물려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독보적으로 뭔가 상승해 있는 얘네들끼리만 뭔가 앞에 붕 떠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죠. 이 구간에 물려 있는 애들은 이쪽밖에 없다는 건데 이쪽도 여기 뒤에는 없다라고 치고 요 앞에 이제 물려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이 뭔가 대량 폭탄 투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보통 매도로 폭탄 투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다가 미리 걸어 놓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 받아먹고 폭탄 투하를 일으킨 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분봉에 있는 거래량을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위치상에 어디 일봉상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량 분봉상에 있는 거래량 그리고 일봉상에 있는 거래량들을 캔들 모양하고 함께 봤을 때 위치상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요런 거에서 크게 안 털릴 수가 있고 요런 데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정산의 강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가 좋은 기준봉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의해서 거래량 죽이면서 요 위에서
이제 내일까지 만약에 머무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사거래일, 오거래일 또는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분봉상 거래량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는 이미 분할 매도가 한번 나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 라인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제가 매매하는 기법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기준봉 매매라고 하는데, 기준봉 매매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결국에는 거래량이거든요. 매집봉 볼 줄 아는 거 결국에는 뭐다? 거래량을 분석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작정, 무작정 이런 모양의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매집봉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 요런 캔들이 그 앞에 어디에도 없는 구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이 됐을 법한 캔들의 모양이고요.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겠죠. 근데 방금 그런 모양의 캔들이 요런 아래 구간에서 나왔다, 요런 구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얘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수익이 많이 이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많이 하셨기를 좀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는 것들은 이제 조금 극소량 가지고만 핸들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해 봅니다. 정산해강이 최근에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좀 이재명 테마주로 좀 묶이게 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됐든 요런 거에 테마에 일시적으로 묶이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더 하방으로 꽂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구간에 얘를 이제 기준목 매매로 가져가시고, 요 위에 구간에 내일도 여기서 거래량 죽여서 머무르는 거를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비중을 5% 이내로 줄여 가지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위험한 구간이잖아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21선하고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이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강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중 관리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날 수 있도록 항상 양질의 영상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외과 김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